자,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 예. 저도 우연히 이번에 알게 돼서 한번 지난해 건가 보니까 예. 이건 뭐 대학 교수도 잘 못 풀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매우 보니까 뭐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융합적 말하자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이게 과연 고3 학생이 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듬해 그 학원의 그 출제 문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원 쪽으로. 3월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3월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 있었나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꺼내기 전에 예. 6월에 수험생들이 봤다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죽 썼다는 언론 보도나 또는 시중의 여론이 조성이 된 적 있었나요? 혹시 앵커 들어봤습니까? 일타. 글쎄 이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몰랐는데 요즘에 다 아시는 것 같죠. 일타. 이게 이제 이 학원가의 용어인데 뭐 수능과 관련 좀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 일타 겨냥 일가가 키워드네요. 일단요. 교육부 장관, 교육사회부총리가 한 말이 있고요. 최근에 요 수능 뭐 이런 킬러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한 교사의 또 설명도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킬러를 내야지만 그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지 교육학에서 또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교육이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사교육으로. 이 동탄 쪽에서도 SRT를 타고 강남 학원을 가요. 왜 갈까요? 그 학원에서 봉투 문제를 준대요. 온라인 판매용도 있고 대면 현장에서만 파는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수능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으로 그 강남 학원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봉투에 든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열차를 타고 간다. 그걸 사러 확보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 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요, 일단 앞에 두 목소리는 뭔가 지금 문제점 지적하는 목소리죠. 다음 준비된 영상에는요, 이제 야당에서 나온 얘기 있고 또 여당 내에서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고3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컨시더릿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를 못한다면은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저희 그 지역 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최수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방향을 정했죠. 이제 올해 수능 그리고 뭐 9월 모의고사 등등부터 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 배제하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합당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갑작스러운 발표처럼 비춰지는 게 있지만 결국에 지금 3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 그게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안 돼서 많은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 예. 저도 우연히 이번에 알게 돼서 한번 지난해 건가 보니까 이건 뭐 대학 교수도 잘 못 풀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매우 보니까 뭐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융합적 말하자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이게 과연 고3 학생이 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듬해 그 학원의 그 출제 문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아, 있더라고요. 학원 쪽으로. 예, 학원 쪽으로 갔다는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2월 기준 우리 그 사교육비 시장이 총 26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2007년부터 집계를 했다는데 15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가게 1인당 거의 90만 원 단위가 됐다는 겁니다. 예. 중고로 보면은. 자, 이게 이런 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학생들의 학력과 정말 창의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서열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시키겠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 전혀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잡니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반수는 고3 때 자고 반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겠다는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정말 교육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니까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은 맞다. 그러면서 이제 킬러 문항,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을 예.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보완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걸 변별력을 높이느냐. 준 킬러 문항, 말하자면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에 도움이 되고 공교육에서 배운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나마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에 혼란을 좀 주지 않기 예. 때문에 그런 방향성과 그런 시험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말하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대학 서열화를 바꾸고, 그다음에 예. 어떤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이 이른바 간판 위주의 그 대학 문제가 좀 바뀌는 것이 저는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진화를 해가지고 예. 빨리 어떤 그 말하자면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그 좀 약간 혼란을 방지하는 건 그건 예. 빨리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경호 수장께서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당국도 발표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킬러 문항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아이가 이미 훌쩍 다 커버려서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 덜어주겠다. 그다음에 창의력 있는 교육 시키겠다. 예. 그리고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지. 고등학교 때 또는 재수할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손 놓고 놀아버리는, 이거 맞겠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시점이나 절차, 과정이 예.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평소에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예.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에 한 표를 던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던진 얘기를 보고 예.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정말 혼란을 불러오는구나. 예. 자, 우리 저 최수영 위원의 말씀 중에 하나만 시비를 걸어보면요. 예. 3월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3월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 있었나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꺼내기 전에 예. 6월에 수험생들이 봤다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죽 썼다는 언론 보도나 또는 시중의 여론이 조성이 된 적 있었나요? 혹시 앵커 들어봤습니까?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 아이를 둔 부모들 예. 제가 일부러 유심히 물어봤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얘기가 일반에 회자된 거 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대체 윤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예. 한 당사자가 누굴까? 교육부 장관인가? 아니면 교육 관련 참모인가? 예. 아니면 숨겨져 있는 비선인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그렇게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분인가? 또 아니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나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을 떠받들어서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이 수능의 킬러 문항이라는 것까지 꿰고 있을 만큼 그렇게 교육 전문가였나? 모든 게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정이 저는 참 문제가 많다. 또 하나, 아까 5개월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와중에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 터지고 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9월 모의평가부터 메인 게임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9월 모의평가에는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전체 석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쯤에 소속이 되는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6월 모의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9월 모의평가에 그 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월에 예. 수능 본고사를 본다는 건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방향은 오를지 모르지만 절차와 시점이 너무 안 맞아서 결국 혼란만 지금 예. 주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슈가 나온 뒤에 주목을 받는 인물들,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었습니다. 일타 강사들.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동안 일타 강사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른바 플렉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부라든가 이런 걸 좀 과시한다 이런 거 표현이잖아요. 플렉스. 그런 모습들을 보인 일타 강사들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마 하원가에서 굉장히 발언권이 크다 그러죠. 이런 분들 굉장히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어떤 물건 본인이 사는 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과시했다 보였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앞선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이 킬로문항 배제 EA가 나오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요. 뭐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뭐 구평이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 미지수구만 그러면서 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럴 수도 잠잠히 봤는데 앞서 봤던 약간 플렉스 그런 거와 결합이 되면서 아니 당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에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이게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요. 김종욱 전환장관 일타 강사들이 약간 타깃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뭐 플렉스한 일타 강사들의 과시욕 이걸 좀 떠나서요. 이걸 비판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한 매점 매석을 했다. 뭘 매점할 수 있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이유는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데 매점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뭐 예를 들면 수강료, 수강증을 뭐 일타 강사들이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초과 이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사태의 문제를 갖다가 일타 강사들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일타 강사를 공격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그다음에 킬러 문항을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지금 킬러 문항 없애가지고 준 킬러 문항 나온다고 그러니까 학원가는 뭘 하냐면 준 킬러 문항 컨설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입시 제도가 변하면 오히려 학원이 호황이 돼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제도가 갑자기 5개월을 앞두고 변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데는 소위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입시라고 하는 공간은 정시도 있습니다만 수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수시는 그냥 가서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것도 불평등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 그래서 적어도 3년의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체 우리가 입시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고1들이 상식적으로 3년 후에 어떤 시험이 나올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5개월을 앞두고 45만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 그 가족들이 혼돈에 빠지는 상황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대통령이 일타 강사 공격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킬러 문항 없애면 해결됩니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아래에 있는 참모들은 이걸 또 예를 들면 쉴드를 틀려고 충성의 경쟁을 벌이는 방식들 그러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 일타 강사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대 교수하면서 출제위원도 한 6, 7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관련 과목 일탈을 하셨어요?
행정부 과목을. 그렇군요.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예.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킬러 문제를 초고난도 문제 이 용어를 바꿔야 돼요. 초고난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행정법 출제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검토를 하러 갔는데 헌법 문제를 3-4개를 내놨더라고. 또 어떤 교수는 민법 문제를 내놨어요. 예. 그럼 우리 과목별로 행정법 문제는 시험이니까 예. 행정법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출제위원은 모든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출제자도 출제 재량이 있죠. 제가 출제위원이니까. 예. 그러나 저도 재량이 한계가 있어요. 왜? 범위 내에서 저도 출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아무 지금 문제는 내면 안 얘기가 되죠. 행정법을 출제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출제했다? 또는 그 뜻입니까? 행정법 제가 출제위원 갔는데 예. 수학 문제를 내놨다. 이거 출제위원 배제됩니다. 앞으로 예. 출제위원은 당신의 연구 금지야. 징계 먹습니다. 자, 그럼 여기 국어 문제에서 국어를 아무리 어렵게 초고난이도 초초고난이도 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재량이에요. 예. 그런데 국어 시험에 경제학 문제를 낸다. 또 이렇게 국어 시험에 과학 문제를 내버렸다. 예. 이거는 잘못된 출제 범위를 벗어난 출제 재량을 벗어난 잘못된 문제지 이게 고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걸 지금 대통령이 문제 삼잖아요. 이런 문제 다 걸러내야 돼요. 예. 국어 문제 아닌 거 다 걸러내야 됩니다. 과학을 모르면 경제학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거는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즉 그걸 대통령이 지적하는 따라 저는 잘못된 문제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예. 자, 두 번째 뭐 5개월 방향은 옳은데 5개월이니까 혼란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일타 강사나 학원에서는 혼란이 오겠죠. 근데 학교에 대다수 학생이 예. 학교에서 혼란이 왜 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야 이제 공교육을 벗어나서 이제 학원 가서 풀 수 있는 킬러 문제 이런 거면 출제 많이 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면 혼란이 와요. 왜 내 학교 수업 듣다가 갑자기 학원 가야 되나 막 혼란이 오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야 그런 문제 빼고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내.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게 왜 혼란이 옵니까? 일타 강사 학원만 혼란이 오지 학교에는 오히려 평온하고 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슈도 소정욱 변호사하고 김종욱 위원장 또 치열하게 논의정리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30초 드릴게요. 수능에 대한 이해인데요. 예. 학력고사는 학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능은 교과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융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또 이게 수능 관련해서 치열하게들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